기드 모파상의 의자 고치는 여인. 레옹 애니크에게. 베르트랑 후작집에서 열린 사냥철 개시 기념 저녁 식사가 끝날 때였다. 11명의 사냥꾼들과 8명의 젊은 여자들, 그리고 그 지방의 의사가 과일과 꽃들로 덮여있고 환하게 밝혀진 큰 식탁 주위에 앉아 있었다. 우연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자 큰 경론이 일었다. 진실하게 단 한 번만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몇 번이라도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끝없는 경론이었다. 단 한 번밖에 심각하게 사랑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예가 나오기도 했고, 또 자주 열렬하게 사랑을 했던 사람들의 예가 언급되기도 했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병과도 같은 열정은 몇 번이고 같은 사람을 덮칠 수 있으며, 어떤 장애물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면 죽어버릴 정도로 그 사람을 덮칠 수 있다고 남자들은 대부분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관찰보다는 실을 의견의 근거로 삼는 여자들은 사랑, 그러니까 진짜 사랑, 다시 말해서 위대한 사랑은 죽기 마련인 인간에게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다. 또 이 사랑은 벼락과 흡사하며 이 벼락에 마신 마음은 그 뒤로 너무나도 텅 비게 되고 황폐해지며 불타버려서 다른 어떤 강력한 감정, 그리고 그 어떤 꿈도 그 마음에 싹을 틔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방지축 문화청년들의 책수다. 책방지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벌써 45회. 와, 많이 왔네요. 진짜 많이 왔어요. 야, 45회. 미치겠지겠잖아. 사람들은 맨날. 다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특별한 일? 뭔가 만들어야 되나? 진정성 있는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 있게 어제 잠을 못 잤는데, 예, 커피를 좀 마셔가지고 커피에 민감하거든요. 잠을 못 잤어요. 엄청 카페인 예민하신. 네, 맞아요. 유신아는? 저는 잘 잤습니다. 부단하게 잘 잤어요. 잘 자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맞습니다. 잠이 중요해요. 자, 어제 잘 잤는데 그럼 오늘 기대해도 될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의자 고치는 여인을 준비했습니다.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두 분은 사랑을 많이 해보셨나요? 거부강 형부터 뭐. 일단 내가 해명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네. 저번에 첫사랑이 네. 그 어머니 선배 딸이라고 했는데 정정히 하겠습니다. 지나간 사랑이고 그냥 지나갔던,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없었던 사람이 제 첫사랑은 제 아내가 맞고. 아내분이 검토를 하셨군요. 그 영상에. 근데 녹음할 때 제가 그렇게 지금 형수님이 첫사랑 아니냐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전혀 아니고 절대 아니라고 눈치 없이 제가 계속 그렇게 정정할 눈치 없이 하지 말라고. 왜 그때 제가 기회를 드릴 때 안 하고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몇 달 만에 정정을 하시는지. 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네, 가정의 평화는 소중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성공한 사랑은 하나뿐이지만 뭐 나름대로 짝사랑도 해보긴 했었죠. 예. 저도 그럼 정정하고 싶은 게 제 첫사랑이 그때 그 딸기 100%에 니시노 츠카사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제 첫사랑은 초등학교 때 봤던 카드캡터 사쿠라의 네, 기노모토 사쿠라.
사쿠라가 제 첫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 체리라고 안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저는 나는 성까진 몰랐는데 TV 방송을 안 보고 그때 그 비디오 방에서 비디오를 그쵸. 빌려서 봤었거든요. 그때는 또 네. 비디오로 많이 봤죠. 홈모노 데스네. 저 일본어는 잘 모르고요. 하여튼 아니 그런 사랑도 안 해본 애들이 뭐 사랑을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이 어떤 이성의 매력에 주로 애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거북 왕령은 책장에 있는 걸 보면 알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매력에 이성의 매력에 빠지는지 책장에 뭐 맥심 같은 게 취향이 늘어지고 확고한 것 같아요. 일단 전 저거 어떻게 읽는지 몰랐는데 그때 알려줬잖아요. 그라비아 맞아요. 그거 보면은 일본인을 좋아하는구나. 참. 아니, 본인이 일본 사람 성과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정도로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애정 있진 않은데 그래요? 이런 이런 사람이라서? 그냥 기억력이 좋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면모를 볼 때 식강형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들 어떤 이성의 매력에 흠뻑 빠졌는지 그래서 연애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처음 이제 지금 아내의 호감을 느꼈던 게 발랄하고 되게 그리고 뭔가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제 소모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소모임에서 남자들만 좀 득실득실한 곳이었어요. 남자들끼리 그냥 다들 결혼 못 해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 짝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는 좀 칙칙한 분위기의 소모임이었는데 소모임이요? 네네. 돼지 모임, 뭐 토끼 모임, 비둘기 모임 이런 게 아니고 소? 왜 하필 소죠? 아니, 다른 동물들 지금 무시하시는 건가요?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시춤. 식강형의 농담이 날카로울 때가 있는데 오늘 좀 아니었어요. 실패했어.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어쨌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소모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딜 갈까 이제 구경하고 있던 그 아내가 절 딱 보더니 이제 소개해준 사람이 여기 남자들밖에 없는 칙칙한 곳인데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좋은데요? 하면서 엄청 밝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 그게 이제 처음 인상이 호감이 확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발랄하고 뭔가 활기차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예, 이런 게 되게 저는 매력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외모나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제가 배울 점이 있는가, 제가 존경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발전시키게 할 만큼 뭔가 요인이 되는 동인을 가진 사람? 네, 그런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확고한 꿈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옆에서 저도 좋은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동인을 만들어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성의 세심하고 다정한 면모에 반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무심하고 딱딱한 편이에요, 사실. 누굴 챙기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상대방이 앞에 있으면은 예의를 잘 차리고 뭔가 챙겨드리는데 눈에서 벗어나면 이제 뭔가 잘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어련히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연락하면은 괜히 피곤하다는 생각이 늘 많아요. 그래서 연락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사무적인 사람이에요. 문과로 시작해서 완전 문과로 들어왔지만 좀 공대 감성이 있어요. 입력을 해줘야 돼요, 저한테. 저한테 입력을 해줘야 그때서야 이제 움직이는 사람인데 씨플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깊게 지내는 사람 외에는 인간관계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뭔가 저를 잘 챙겨주는 사람이 만나면 저도 잘 챙겨주고 그래서 뭔가 저를 챙겨주는 세심함과 다정함 이런 거에 반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럼 파이썬 같은 거북이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심한 게 챙겨주는 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근데 저는 이미 얘기했는데. 아니 그 성격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사실 공대에서 이제 문과로 넘어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잘하는 것들이 이제
공부 외엔 딱히 다른 걸 잘 못하기 때문에 어허. 저도 네네네. 그쵸.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어떻게 보냐는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도 입력이 돼야 돼요. 집안일을 할 때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일러주면은 그러면 입력이 돼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입력마저도 제대로 이제 출력이 안 될 때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제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생기거나 그대로 안 돼 있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정도까지 알려줬는데 되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이해 참아주고 한 번 더 얘기해 주면은 정말 고맙죠. 그럴 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밥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보통 찌개도 하고 반찬도 꺼내놓고 이런 느낌인데 밥을 하라고 하면 진짜 밥만 하죠. 둘 다 3세대 AI군요. 요즘 4세대로 넘어가면서 딥러닝이라고 스스로 학습하거든요. 저는 4세대에 가깝지 않나. 아, 제일 세심해요. 뭐 인정합니다. 셋 중에 제일 세심한 사람이긴 해요. 이러면은 민망한데? 빨리 그러라고. 잠깐 소개로 넘어가죠. 네, 작가 소개 한번 해보게 하겠습니다. 기드 모파상. 저는 발음하기가 편해서 뭔가 기드 모파상 이렇게 불렀는데 기드 모파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쵸. 이름에 네. 드 들어가면 그거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식강형이 달았던 에드가 알런 포 이후에 나왔던 걸출한 3명의 단편 작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기드 모파상, 안톤 체옥, 오엘리. 오엘리의 작품이 사람에 관해서 부드러운 시선이 있고 좀 재밌는 이야기가 주가 된다면 체홉에서는 뭔가 묵직하고 진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기드 모파상의 작품은 두 개의 작품이 좀 적절하게 엮여져 있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에 뭔가 세상에 대해서 염세를 느껴서 염세주의적 관점의 작품을 좀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물론 생활관 자체는 그다지 염세적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나고 다니고 그로 인해서 매독에 걸려서 매독으로 죽거든요. 프랑스 사람답네요. 그렇긴 하지. 네, 그러면은 의자 고치는 여인 작품 줄거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작의 집에서 열린 사랑철 개시 기념 저녁 식사에서 작품이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연히 사랑을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지 혹은 사랑을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따지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후작은 강력하게 사랑은 기질의 문제이므로 사랑도 해본 사람만이 해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랑은 여러 번 가능하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마을에 있는 의사에게 가서 사랑을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물었죠. 의사는 사랑을 계속해서 정열적으로 한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여인은 의자를 고치는 집시였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죠. 그녀는 어릴 적 울음을 터뜨린 소년을 보았습니다. 돈을 동네 꼬마에게 빼앗긴 남자아이 슈케였죠. 그녀는 그녀의 돈을 모두 털어 슈케에게 건네주었고 그녀는 기쁨을 느끼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반했죠. 그녀는 부모에게 꾀를 부려 몇 번이고 이 마을이 지나갔고 매번 슈케에게 돈을 건네주고 그에게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그녀를 멀리하는 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는 해마다 마을에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을 마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본 날 그녀는 연못에 뛰어들었죠. 그러나 지나가던 술꾼이 그녀를 구해주었고 슈케의 집으로 데려가 그녀를 치료해주고 말을 들어놓은 곳으로 그녀는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던 날 그녀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주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그녀는 죽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줄거리였고요. 얘기를 한번 나눠볼 지점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람이 사랑을 생애 단 몇 번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설에서도 나온 논쟁인데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봉아 형은 몇 번 하셨나요? 성공한 사랑은 한 번이면 충분하죠. 저는. 성공한 사랑 왜 돼요? 지금 의자 고친 여인은 성공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실패한 사랑은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와. 제가 들은 게 몇 개인데 뭐라는 거야? 그럼 저기 있는 지금 잡지에 저 그녀들은 다 버리시는 건가요? 아니 세상에 누가 신혼집에 그런 얘기를 맞아 죽으려고.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다니.
근데 이 질문은 유부남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오히려 쉬운 거 아닌가요? 진정한 사랑은 단 한 번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그게라도 근데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라비아라니 보이지도 않는 그라비아 가지고. 아무튼 이제 총각 때는 진짜 많았었는데. 뭐라는 거야? 지나간 사랑과 실패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유부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너무 아픈 사랑은. 그렇죠. 그냥 떠올라서 한 얘기니까. 김광석의 노래죠. 네네. 저는 사랑이란 건 매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닌가요? 신작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마다. 컨셉으로 그냥 밀고 가는구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맨날 이 캐릭터 잡으려고 맨날 공부를 하시는군요. 이거 어떤 작품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또 무슨 만화를 찾아야 되지 하면서 나무 위키 돌아다니면서 만화 찾아보고 고생을 하시는군요. 진짜 보지도 않는 만화 얘기할 때마다 제가 그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외우겠어요. 나무 위키에 써있는 거 그대로 읽는 건데 너무 힘듭니다. 캐릭터를 잘못 잡았어요. 진짜. 뭐라는 겁니까? 네, 유신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딱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 이 사람이 없는 세상을 볼 바에야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격렬하고 강렬한 사랑. 상대방을 늘 바라는 사랑이요. 폭풍의 언덕에서 작중 히스클리프가 사랑했던 캐서린이 한 말인데요. 만약 내가 이 지상의 것이어야 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내게 큰 불행은 히스클리프의 불행이었어. 그리고 처음부터 나도 각자의 불행을 보고 느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보다도 생각한 것은 히스클리프 자신이었어. 만약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만 남는다면 나는 역시 살아야 할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이 남고 그가 없어진다면 이 우주는 아주 서먹해질 거야. 린튼에 대한 내 사랑은 숲의 잎사귀와 또 같아. 겨울이 돼서 나무의 모습이 달라지듯 세월이 흐르면 그것도 달라지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히스클리프에 대한 애정은 땅 밑에 있는 영원한 바위와도 같아. 눈에 보이는 기쁨의 근원은 아니더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넬리,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그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어. 나 자신이 반드시 나의 기쁨이 아닌 것처럼 그도 그저 기쁨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는 말인데 진짜 공감이 가요. 저도 사실 지금 제가 가장 사랑에 빠지는 건 건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세치나라는 아이가 있어요. 외계인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건담이라고. 너무 미치겠어.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니 세상에 이걸 이렇게 한다고? 저 이 대사 정말 좋아했던 대사인데 내가 바로 히스클리프야. 이게 내가 바로 건담이다로 넘어갔는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진심 화내지 마. 작중에서 세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건담이라는 거는 로봇을 그 건담 프레임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라고. 네. 내가 건담이다. 너도 건담이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설득하고 평화로 나아가려는 그 모습. 아이언맨 그것도 있네요. 뭔가 그 말하신 느낌이 아이언맨이 되게 고민하잖아요. 자기가 아이언맨인지 슈트가 아이언맨인지. 결국은 이제 자기가 아이언맨이라는 걸 깨닫는 그 이야기랑 또 비슷한 면모가 있네요. 커버 좋다. 좋아. 네. 저 그런 씹덕 컨텐츠를 저한테 묻히는 거 굉장히 불쾌하네요. 제가 대중적인 걸로 좀 바꿔드린 거예요.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해. 전 그런 오타쿠 컨텐츠를 묻히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질마다 다르겠지만 넘어가자 그래.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면 다시는 처음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설레임, 상대방의 하나하나 기뻐하던 그 순간 나중에 다시 사랑을 하게 될 때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 한 번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사랑은 정말 여러 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에 여러 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고
모든 헤어짐에는 이유가 있다고. 사랑이 이유가 없는 것처럼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유가 없는 거니까 단 한 번이다 라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좀 이상적이긴 하죠. 정말 마지막 사랑이었을 때 음. 좀 제도 안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거북이 형처럼 한 번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얽매여 있으니까. 뭐라는 거야? 아니,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니까 이제는 이 작중의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이 여인이 정말 먹고 싶은 거를 먹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서 돈을 모아서 모든 걸, 자신의 모든 걸이라고 말해도 좋을 돈을 남자에게 넘겼잖아요. 근데 왜 이 여인이 모든 걸 바쳐서 남자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냥 처음 본 사이였고,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 이유 잘 모르겠어요. 모태솔로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런 근데 두근거리는 감정은 유부남인 거부강형이나 여자친구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식강형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랑에 빠졌는지. 그럼 매분기 사랑하는 제가 먼저.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에는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형태라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 이 집시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1,000원을 주는 거랑 1,000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1,000원을 주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이 집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남자에게 주었다. 근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제 결혼까지 오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늘 물어봐요. 왜 나 사랑해? 이렇게.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이, 내 사랑을 받아서 고마워할 줄 알고 또 그 사람한테 베풀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일방적이진 않아요. 네. 그게, 물론 짝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랑의 형태가 있긴 하지만은, 근데 짝사랑은 정말로 짝사랑이에요. 사랑은 일종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게 모든 걸 다해서 이렇게 줬을 때 상대방도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다시 나한테 돌려줬을 때 그래야 이제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매분기 했던 거는 사랑이 아니었군요. 그럼 저도 모태솔로가 되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제 의견을 이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사랑에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이유를 덧붙이는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집시 출신입니다. 나라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야 다녀야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서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그런 정을 붙일 만큼 여유나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이 집시 출신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 집시들은 그 멸시를 받는 와중에 먹고는 살아야 되죠. 그런데 왜 이 여자가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까요? 작품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부유한 집안의 어린아이가 흘리는 눈물 때문에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에게는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가난하면 늘 슬프고 비참한 것이고 풍족하면 늘 행복하고 삶이 편안한 것으로 그녀에게 생각됐던 거죠. 그녀는 당혹스러우면서도 슬픔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남자에게 주었고 남자아이가 그걸 보고 행복한 것을 느끼면서 가난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매번 들릴 때마다 돈을 주는 그런 삶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여인의 사랑이 매춘인지 사랑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분명 여인은 남자를 사랑하긴 했지만 매개로 한 것은 분명 돈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기다린 이유 또한 그녀가 그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이고, 마지막에 그녀가 그를 사랑했다고 이제 의사가 약사에게 유언을 들려주었을 때 그는 화를 냈고, 근데 이제 그녀가 남겨주었던 유산의 액수를 듣고 입을 다물죠.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의 사랑은 매춘일까요? 사랑일까요?
이게 이 사람이 집시라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집시의 생활 방식이 그래요. 집시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의 생존 수단은 돈이거든요. 집시가 누군가에게 돈을 줬다는 거는 자신의 생존 수단을 그냥 다 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뭐가 사랑이 될 수 있어요? 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건데. 그렇죠. 저도 사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어떤 사랑보다 저는 짝사랑이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관계 온전한 사랑이 아닐지언정 짝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정말로 그 사람이 날 한번 봐주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그냥 만족이 되는 거고, 그렇게 그 정도로 순수한 결정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행위는 매춘으로 볼 수도 있죠. 돈을 주고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여자가 가졌던 마음, 그 진짜로 돈 줘가지고 이 남자의 뭐 성적으로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냥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주는 그 마음은 사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끝내 그걸 알아채더라도 모른 척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렇게 마무리 짓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여인이 의자 고치는 여인이 가졌던 그 연심, 그것은 진짜로 짝사랑일지언정 사랑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랑이면서 매춘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분명 돈이라는 요소로 남성의 사랑을 자기가 이제 받고 그리고 그거를 보여준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입니다.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돈을 주고 샀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식강형이 말했던 것처럼 그녀는 집시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만큼 이제 남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죠. 그리고 또한 그녀가 그에게 뭔가 내세울 만한 지점이 없어요. 가난하고 생김새도 인도에서 온 출신이다 보니까 유럽인들과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낯선 존재고 그녀가 어떻게 유일하게 그에게 닿을 수 있던 것,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할 수 있었던 방도가 돈이었었던 거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을 그에게 내밀었고 그거를 어떻게 마냥 매춘으로 매도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냥 현실에서의 그걸 보고 자기들이 사랑이라고 해서 매춘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게 소설이고 이게 분명 사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여인을 마냥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의자 고치는 여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은 이야기 좀 더. 전 마무리 부분이에요. 사실 모파상이 상당히 냉정하게 처리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이쯤 되면 받아줄 때도 되지 않나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깨서 봐던 사람이 여전히 이제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받고 뭐 고마워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뭘 남겨줘 하면서 화내다가 그 유산의 X를 듣고서 입을 닫아버리는 모습. 그래서 그냥 그렇게 또다시 그렇게 취하는 모습으로 그려낸 게 상당히 시니컬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모파상 다른 작품 진주목걸이나 비계덩어리 같은 작품에서도 보면은 그런 면모가 드러나는데 좀 차갑죠 느낌이. 네, 차가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명작이긴 한데 제 취향이 아닌 느낌을 늘 받는 게 인간에 대해서 좀 많이 회의적인 느낌? 맞아요. 예, 그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잘 쓴 소설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쓴 소설일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마무리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제대로 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남자가 이 여자의 집시가 날 사랑했구나 하면서 깨닫고 이 남자도 이 여자를 뭐 이해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하면은 명작이 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남자가 끝까지 그런 착취적인 구조를 취했기 때문에 맞아, 사랑이 사실 이런 거야 라고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현실에서도 보면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유 없이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를 위하면 이제 결실이 맺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도 대가를 바란다?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똑같이 해주길 바란다? 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좀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인류에 대한 사랑, 아니면 세계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그 다양한 모든 사랑의 형태가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제대로 사랑에 대해서 알려준 것 같다,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근데 저는 거부왕형이랑 비슷한 생각도 있고 식상형이랑 비슷한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결말이 끝나서 작품이 더 훌륭했던 지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오파상의 다른 작품들을 쭉 살펴봤을 때 좀 사람들이 차갑고 좀 이기적이다 이런 면모가 엿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노군 같은 작품도 사람들이 노인의 말에 계속 믿어주지 않고 결국 노인이 그걸로 인해서 고민에 빠지고 죽는 이야기고,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다가 독일군한테 붙잡혀서 어느 쪽은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죽이고 물고기 챙겨서 식사하는 그런 결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갑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유럽 사람 다 그렇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 다 그런가? 그렇잖아요. 약간 미국인들이 좀 유머러스한 편이고, 작품을 봤을 때, 고전 작품들을 봤을 때 미국 사람들이 약간 좀 유머러스하거나 아니면 좀 논리적인면서도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고, 영국인들이 약간 재밌으려고 노력을 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유럽 작품들이 약간 좀 시니컬한 측면이 많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네. 네. 그리고 이제 극동지방 쪽으로 가면, 러시아나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차갑고 현실적이고 좀 약간 비관적인 느낌 많이 들고, 일본 쪽으로 가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탄미적이고 변태적이고 그쪽으로 가는 것 같고, 중국 쪽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고전 문학들을 이렇게 보면 약간 그런 스타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유럽이 역사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어. 그것도 있을 것 같고, 분쟁이 워낙 많으니까 나라가 너무 워낙 막 쪼개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잦은 분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식강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더 있나요? 뭐 저는 이제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이 내게로 오는 거고, 그 사람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떼어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신아 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기도 한데, 좀 젊었을 때 사랑을 많이 하는 게 맞아요. 네,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부왕형 맞다고 하시면 안 되셨나요? 왜? 젊었을 때 사랑을 많이 해야 아니, 그러시면. 그 실패한 사람 다 아니래잖아요. 그 20몇 개 다 아니라고. 아니 그게 인격적인 성장이 사랑이 실패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공하면서도,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진짜로 지금도 계속 성숙해 가는 걸 느껴요.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생기거든요, 살다 보면은. 이렇게 혹을 만들어놨는데 잘 때우시네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한 사람의 세계를 확장시켜주는 가장 좋고 아름답고 쉬운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과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자가 고장난 사람들. 지금 의자가 고장나서 내가
안전에 있지만 불안하다, 흔들린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너도 그럼 사랑을 해라. 꼭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무언가 내가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나도 베푸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서 좀 더 동시에 자기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흔들리는 의자가 어느 순간 보면 안락한 소파가 되어 있지 않을까. 네. 멋진 비유다.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럼 거부하면은 나는 사랑의 상처를 좀 받았던 사람들도 좋고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 사랑이지라고 고민해보는 사람들을 더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작품일 것 같아요. 그게 회의로 빠지든 그렇지 않든 이건 생각할 만한 거리 던져주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깊게 해본 사람이라면 이 작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신아는 저희가 성석재의 첫사랑을 다뤘었잖아요. 거기서는 뭔가 이성적이고 뭔가 정말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는 그런 사랑을 다뤘었는데 그 작품을 보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 작품을 보고는 공감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작품을 읽어보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가슴 아프고 슬픈 사랑 그리고 강렬하고 열정적인 사랑 그걸 보면서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곰팡이 점수 한번 네.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하나요? 네. 먼저 하세요. 저는 8%. 이유는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또 저는 이런 톤으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시간 스타일이야. 또. 그쵸. 그래서 8%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또 무파상을 좋아하기도 해요. 저는 13%예요. 이유는요? 모파상이 잘 쓰고 재밌는 작가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더 휴머니즘적인 걸 더 좋아해요. 취향 차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기 때문에 되게 서늘한 느낌을 받아요. 모파상의 이야기들을 볼 때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좋은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이건 취향 문제 때문에. 그래도 이유에 비해서는 엄청 낮은 점수 주셨네요. 네, 맞아요. 저는 9% 이렇게 주겠습니다. 저도 휴머니즘적이고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물론 시니컬한 면모가 있는데 작가가 약간 오히려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니컬한데 집시 여인한테 보내는 뭔가 시선이 따뜻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잘 쓴 작품이고 그래서 9%를 줬습니다. 그래서 종합 10%. 두 자릿수가 계속 나오네. 그래요. 이게 다들 점수를 낮게 주시네요. 좋은 작품이었으니까요. 이유에 비해서 점수가 낮은데 역시 모파상. 네, 그러면은 이렇게 44화 네.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45화로 찾아오겠죠? 네. 그 대본은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어디로 갈까요? 어디가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갈까? 갑자기 일본으로? 일본? 이 시국에 일본 또? 저번에는 일본 아닙니다. 일본 아닙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런던 이런 쪽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런던? 오늘 유럽 했으니까 다음은 이제 탈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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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탈유럽. 네, 그럼 브렉시트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식강 거부강 유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